요리에 대한 꿈이 있으시다면, 내 브랜드를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남해에서 해보고 싶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 내 동료가 되라. 요리로 꿈을 꾸는 후배님들에게 저희가 받은 것들을 다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 남해 맛집을 검색하면 꼭 보이는 식당이 한 곳 있습니다. 이곳 앞은 줄을 서는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21년부터 어플을 통해 원격 줄서기를 도입해서 연휴나 주말에는 줄서기가 시작되자마자 대기 손님이 100팀을 넘겨버려 준비한 재료를 모두 소진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작년에는 연매출 9억을 달성했는데요. 이 식당의 이름은 새로운 것을 지향한다는 뜻의 힙하다와 한식을 합해 탄생한 한식당 힙한식, 그리고 저는 힙한식 대표 이정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저처럼 요리로 자기 가게를 이루고 싶은 분도 있을 테고, 어떻게 이 작은 남해에서 장사를 시작해서 성공시켰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요리를 정말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의 덕이 컸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저녁 늦게 퇴근하고 오시니 자연스럽게 혼자서 요리를 해서 동생을 돌볼 줄 알아야 했었거든요. 그리고 빈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친구들을 초대해서 요리를 해주곤 했었는데, 친구들이 맛있게 먹어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학교에서 장래희망을 쓰라고 하면 꼭 요리사를 썼었는데요. 그러다 저의 꿈이 구체화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고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저희 가족은 남해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당시에는 제가 살던 마산을 떠나서 낯설고 한적한 남해로 왔다는 사실이 조금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남해에 도림남해대라는 데가 있는데 호텔 조리 제빵 학과가 유명하다던데 우리 딸 여기서 잘 배워서 멋진 요리사가 돼보는 게 어떻겠노? 라고 해주셨어요. 제 꿈을 이곳에서 이룰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어린 저는 남해에 잘 적응하면서 꿈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 기대에 부응하듯 남해는 요리의 꿈을 키워나가기 위해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제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에는 도림남해대 호텔 조리 제빵 학과에서 평생교육원 수업을 열더라고요. 일찍이 조리 자격증들도 하나둘 취득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전공 교수님이자 지금까지도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는 양식학과 권호총 교수님도 처음 만나 뵙게 되는 등 값진 인연들도 많이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4년 저는 어머니가 제게 해주셨던 말씀처럼 도림남해대학 호텔조리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힙한식, 한식당 사장님이지만 제 전공은 원래 서양식이었는데요. 저는 졸업을 앞두고 나는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호텔에 들어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제 동기 2명하고 유명한 신땡 호텔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3명 중에 저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리를 하면서 처음 겪어보는 좌절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CJ그룹에서 만든 서울 청담동 다담이라는 한식 레스토랑에 면접 기회가 생겼습니다. 첫 직장으로서 좋은 조건이기도 했고 호텔만 바라보다가는 공백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양식을 전공했던 제가 한식당에서 커리어를 쌓는 게 맞는 길일까 고민도 많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마침 저희과 동기 오빠가 다담에서 먼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동기가 많이 도와주고 알려준 덕분에 저는 다담에서 요리사로서 첫 커리어를 쌓게 되었습니다. 그 동기 오빠가 바로 지금 저와 힙한식을 함께하고 있는 저의 둘도 없는 파트너이자 남편인 심재민 대표입니다. 네, 그렇게 첫 직장 다담에서 저는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뜨거운 불 앞에 서서 요리하는 매우 고된 일정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한식이 서툴러서 많이 혼나기도 했었는데요. 다담 레스토랑 총조리장님이셨던 남해대학 선배님이신 사찰음식 명인 정재덕 셰프님의 지도하에 점점 한식의 매력을 알게 되며 실력도 금방 늘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리장님은 많은 직원들 중에서도 남해대학 선배님이라는 이유로 저와 남편을 유독 아껴주시면서 다양한 외부 행사가 있으면 경험시켜주시고 진심 어린 조언을 많이 해주셨었는데요. 그때 셰프님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저런 멋진 선배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일한 지 약 4년 차가 되었을 무렵 양식학과 권호천 전공 교수님께서는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정서야, 해외 대사관 관조리사 한번 해보지 않을래? 관조리사라는 직업은 외교부 소속으로 돼서 전 세계에 퍼진 한국 대사관에서 요리사로 일하며 여러 외교 행사에서 한식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도전이 해보고 싶었던 저는 그렇게 홀로 비행기를 타고 13시간이나 걸리는 포르투갈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포르투갈 대사관에서 저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오찬 만찬 행사를 담당했었는데요. 이건 당시 대사님이 전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감독님이셨던 벤투 감독님을 관저에 초청했을 때입니다. 네, 이때 감독님이 제가 만들었던 갈비찜을 아주 맛있게 드셨던 기억이 나는 것 같네요. 돌아서 생각해보면 그때 많이 힘들었지만 이때 저는 정말 많이 성장했었던 것 같아요. 현지에서 식재료 구입도 직접 하고 메뉴 구성부터 코스 요리 행사까지 주방의 모든 것을 혼자서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이때 쌓은 경험들이 내 가게를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포르투갈에 온 지 약 1년 정도 됐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에 가게 되면 내 가게를 한번 열어보고 싶다. 근데 마침 당시 저에게는 아주 독한 향수병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가족 남해가 너무 그리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고민 없이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사실 요리를 하는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대부분 나의 가게를 갖는 것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남해로 오자마자 저는 이왕 하는 거 빨리 도전하자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남해보다 상권이 더 큰 옆도시 진주에서 시작을 해보려고 했는데 가게 임대금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다 보니 조금 지지부진해지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께서 한마디 툭 던져주셨습니다. 정서야, 요새 남해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 하는데 딱히 먹을 게 좀 없지 않나? 멸치 쌈밥이나 회 말고 뭐가 있노? 네, 생각해보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도시에 비해 경쟁력도 현저히 적어서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남해에서 새로운 걸 선보이면 성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미조면 초전 상거리 자리를 찜하고 서울 유명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던 지금의 남편에게 남해에 내려와서 같이 가게를 하자고 제가 꼬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어려운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오빠는 그 말 한마디에 5년간의 세월 생활을 정리하고 남해로 바로 내려가게 됐어요. 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저희 둘 인건비만 나와도 괜찮으니까 제발 손님 한 팀만 왔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2020년 10월 힙한식의 첫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남해를 찾은 손님들이 멸치 쌈밥 같은 대표적인 로컬 음식 말고도 이런 음식도 만날 수 있구나, 남해에서도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구나 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국수부터 비빔밥까지 다양한 메뉴를 구성하면서 오히려 많이 헤매기도 했는데요. 특히 지금 저희 가게 시그니처 메뉴인 전복솥밥은 처음엔 저희 부부가 판매하지는 않으려고 했던 음식입니다. 솥밥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주방 시스템과 요리 공정을 고려하면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서 부부 둘이서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게 오픈을 앞두고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메뉴 테스트를 해봤더니 다들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솥밥은 꼭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솥밥 식당들도 찾아가 보고 여러 시도 끝에 노하우를 익혀가며 솥밥은 좀 더 다듬어진 채로 힙한식 메뉴판에 실릴 수 있었고 지금은 저희 가게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때 내 가게를 준비하면서 나의 요리 철학도 중요하지만 손님들의 대중적인 입맛이 정말 중요하다고 배운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 힙한식은 약 4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해 지역분들도 많은 관심을 주셨고 현재는 연매출 9억을 달성한 남해를 대표하는 식당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더 큰 꿈도 꾸게 됐는데요. 남해에 선보일 또 다른 새로운 먹거리를 연구하고 힙한식 매장의 확장과 또 새로운 메뉴 개발에도 매일매일 힘쓰면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꿈꾸는 것과 동시에 현실 앞에서 저희 부부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남해에서 저희와 함께 브랜드를 키워나갈 젊은 친구들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저 또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서울만 바라봤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의 경험과 해외 경험 등 다양한 경험이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울이나 부산 같은 큰 도시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거 말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요리에 대한 꿈이 있으시다면, 내 브랜드를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남해에서 해보고 싶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 내 동료가 되라. 요리로 꿈을 꾸는 후배님들에게 저희가 받은 것들을 다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남해대학 선배님들과 교수님들 또 제 주변 지인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받았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는 요즘 쉬는 날에도 틈틈이 남해는 물론 다른 도시들의 맛집을 찾아가 보고 새로운 음식들을 접해보면서 배울 만한 운영 방식도 살펴보며 쉽게 말해서 고인물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들을 다녀올 때면 저런 식당이 남해에도 있으면 좋겠다. 남해에도 다양한 시도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해에 다양한 식당이 생긴다는 건 단순히 경쟁이 아닌 함께 상권을 키워나가고 발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목마름은 저희 부부만으로 힘으로는 되진 않을 것 같아요. 함께할 청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꿈을 가진 청년분들을 힙한식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힙한식 대표 이정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내 동료가 되라라고 하셨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저희 가게로 오는 제 동료들은 저처럼 조금 자신감이 있고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많이 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성공시켰었던 자신감처럼 꼭 저희 가게에 오셔가지고 많은 것을 배우고 나가서 또 좋은 기회를 받아서 가게를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남해군이나 정부에서 남해군 같은데 꼭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저 말고도 이런 재능을 가진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같이 이런 방송 프로그램이나 조금 매체를 많이 통해서 그런 청년들이 많이 비춰짐으로 해서 이곳에도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